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만들어놨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러 그런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이게 누군가가 오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돈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리크루팅을 멈추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만두기 한 5년 전 정도부터는 아예 신규 리크루팅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소비자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그래도 한 3,400만 원은 꾸준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닌데도 이 정도 소득이 들어오니까 이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구나.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성공할 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나의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봤지만 그냥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이 정도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나는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뉴스킨에서 항상 5년 뒤 10년 뒤를 얘기를 했지만 저는 10년을 꽉 채워서 해봤거든요. 근데 10년을 딱 멈췄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뉴스킨이 아니라 나는 다른 일을 해도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10년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다른 걸 했을 때 뭘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저는 그냥 내가 나이를 먹었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육아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열정이 식은 줄로만 알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PM을 만났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뉴스킨이라는 시간을 10년을 내려놓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요. 10년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존재를 찍으면서 이 일은 누구나 시작은 하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일은 아니구나.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충분히 보기는 했지만 나는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내 그릇은 굉장히 작구나. 나는 리더십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저는 모든 탓을 저에게 돌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있던 중에 제가 PM을 만납니다. 사실은 PM을 2023년 초에 처음 남편으로부터 들었었어요. 저희 남편 친구가 타 그룹에서 PM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누구누구는 그 뭐 PM인가 뭐 그거 한다는데 자기도 그런 신생 회사를 좀 찾아봐. 항상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뉴스킨 너무 오래됐다. 포화 시장이다.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듣지 않았죠. 그리고 PM은 그냥 제가 미팅을 많이 다녀가지고 이후염이 살짝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신생 작은 회사가 뭔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스라 PM투스라는 게 좋다더라 하시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네트워크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주스 네트워크라지? 그래서 되게 낮게 봤었어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뒤로도 PM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났었고 그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액티바이저라는 제품이 좀 핫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해본 사람이니까 가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가입 안 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한 통 사서 딱 봤는데 성분표를 보니까 비타민 B군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건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얕게 있었던 사람이니까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네? 그러면 이거는 많이 먹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한 통을 제가 일주일 만에 다 먹었어요. 그냥 하루에 4번씩 그냥 많이 먹었는데 딱 첫 잔을 먹자마자 저는 진하게 돈 냄새를 맡았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품이. 어떻게 한 잔을 먹었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지? 저 너무 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도 이렇게 빠르게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온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먹었는데 정말 과대 과장광고라고 할까봐 말을 하기가 좀 두렵지만
이런 손발이 너무 따뜻해졌었고 근육통에 저는 그 신진대사랑 연관이 있다는 걸 액티바지 먹고 알았어요. 이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근육통이 이제 개선이 되고 귀의 습진이 뭐 개선에 도움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막 편두통이 되게 좀 자주 있었던 사람인데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진짜 그냥 먹기만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PM이라는 회사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남편이랑 새벽에 맥주를 마시면서 회사를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숫자에 강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검토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는 한 2년 정도 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설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유튜브에서 이제 사업 설명, 보상 플랜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강그룹 그룹장님들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이미 아는 사람처럼 다 들었어요. 모든 그룹장님들 강의를.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혼자서 리크루팅이 이미 된 거죠. 누구도 저에게 PM을 하라고 권하지 않았지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검색을 해서 막 찾아서 오픈 카톡으로 이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오픈 카톡에도 제 이름에 실명이 거론되는 게 싫어서 이상한 아이디 하나 만들어가지고 커피 사진 프로필 해가지고 제가 카톡을 보냈거든요. PM 사업이 너무 궁금하다. 제가 10년의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데 직급 달성도 하고 돈도 꽤 벌었었는데 복제가 쉽지 않더라. 저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복제가 안 된다는 거.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랑 똑같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명도. 제발 한 명만 나와라 했었는데 그 한 명이 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PM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미 제가 검토를 했으니까 회사는 탄탄한 것 같은데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룹과 스폰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스폰서를 찾고 있다. 그리고 제품 재구매율이 어떤지도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질문들을 제가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저 카톡 보시면 제가 오전 11시 50분에 카톡 보냈는데 4시에 답장이 왔어요. 하루 종일 뭐 미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 전 기다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고 이런 일을 정말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PM을 하고 싶은데 스폰서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더니 정말 친절하게 막 카톡으로 온갖 자료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유튜브랑 막 이런 자료들을 그 밑에도요 사실 되게 많아요. 제가 편집을 해서 요만큼만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하죠. 네, 설명 감사합니다. 고민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시크하게 답변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 뒤에 제가 먼저 미팅 요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팅 가능할까요? 해가지고 이제 본사에서 미팅하자 그래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처음이라 뉴스키는 좀 했었던 사람이니까 외부에서 만나요 해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강남역에 있는 카페에서 제가 정한 장소에서 미팅을 했어요. 이런 대본이랑 보상은 사실 유튜브에서 이미 봤던 거기 때문에 크게 감흥은 없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궁금했었던 거기 때문에 만나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거듭했습니다. 의심을 거듭하고 그 후에 이제 변화연 스폰서님까지 2대1 미팅까지 했었어요. 이제 분당으로 와주셔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가입을 안 했어요. 2주 동안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자꾸 마음이 이쪽으로 끌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소진 그룹장님이랑 미팅을 잡아주셔가지고 이제 수요센터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운이 좋게 그때 권경우 그룹장님이랑 김승진 그룹장님까지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룹의 리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그룹의 리더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근데 금승준 그룹장님께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해주셨던 게 리더는 고고한 학이 아니라 싸구려 난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이제 우아하게 사업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아한 거는 이미 성공을 하면 우아해져요. 근데 성공하는 과정을 저는 우아하게 진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제 가슴에 딱 이렇게 꽂혔고, 아 그래 나 해금그룹에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이날 이후로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팅을 하고 돌아가서 가입하고 이제 제품 구매를 했어요. 5월 말에. 그게 이제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PM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 정말 안 할 이유가 눈 씻고 찾아봐도 2주 동안 의심을 거듭했지만 안 할 이유를 제가 찾지 못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왼쪽 사진을 보면요. 제가 누스킨을 하면서 저기 양자 측정기, 노트북, 인바디 다이얼 이걸 가지고 저는 대구도 가고요, 대전도 가고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가 없이 심플 석세스풀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 차를 가지고 다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는 할 수는 있겠는데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버는 파트너한테 이걸 하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경비도 안 나와요. 갔다 와서 TR 그거 하나 팔아도 그래가지고 너무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본가가 이제 얼굴 반쪽 대본을 해주는데 반쪽 이제 리포팅이 됐는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내가 봐도 반쪽이 안 보냈는데 그거를 보세요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항상 현타가 왔었어요. 그거를 하던 사람이 딱 PM이 왔는데 너무 심플한 거죠. 이 대본 가방 하나 이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이건 전국 어디든 내가 글로벌로도 어디든 이동을 하면서 정말 그냥 길거리에서도 액티바이즈 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산에 등산 가서도 타줄 수 있고 이렇게 심플하게 사업이 전개된다고? 이건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 거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초반에 모든 에너지와 온 우주의 기운을 끌어들여서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한 달 동안은 정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랑도 항상 얘기하듯이 얼굴이 흑색이었어요. 입안에 혓바늘이 한 달 내내 돋아 있었고 늘 사람이 피곤해 보이고 그 좋다는 건강 주스를 매일 먹는데도 왜냐면 하루에 미팅을 여러 건을 소화하라고 전국을 다니니까 발에도 물집이 잡히고 입안이 늘 헐어있고 밥도 밤 10시에 첫 끼를 먹고 이런 거를 제가 한 3개월 했거든요. 근데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내가 열정을 쏟을 수 있다라는 일이 생긴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돈을 못 버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남편이 주는 걸로 아껴서 알듯 살면 되니까. 근데 내가 꿈이 없고 열정 없이 그냥 늘어져 있는 삶이 저는 더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피해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 첫 달에 이제 2주 만에 IM을 달성을 해서 저는 IM의 핀이었어요. IM을 달성하고 이제 그 후로 이제 9일 만에 VP를 달성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IM의 10,000포인트까지가 14일에 걸렸는데 2.5배를 하는데 9일밖에 안 걸렸어요. 여기서는 레버리지가 낮다라는 거예요. 전 제품을 판 게 아니라 계속 사업 전략과 보상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랠리였습니다. 첫 랠리 때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사진을 찍었죠. 여기서 없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제가 VP로 마감을 하고 VP 때 이 라스베가스 스페셜 PT 인정식이 발표가 됐어요. PT 인정식은 원래는 이제 6월에 프랑스 니스, 7월에 두바이 이제 두 번이 있는 건데 작년에 우리 소르그 회장님의 60번째 생일 환갑잔치를 이 화려한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시면서 급하게 요게 프로모션이 생겼던 거예요. 와 이거는 나를 위한 거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딱 발표가 수유센터에 있을 때 발표가 되면서 정말 소름이 돋아가지고 제가 팔에 있는 털이 다 바짝 섰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VP 때 25,000포인트를 이렇게 4만 포인트를 마감했지만 거기서 10만 포인트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100% 확신은 없었어요. 100% 확신은 없었지만 일단은 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했죠.
그 두 번째 달에 제가 7만 포인트로 EVP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도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앞도 옆도 뒤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었고 집안이 엉망이었죠. 근데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내가 10년을 내려놓고 여기 왔는데 결과를 안 나면 창피하잖아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제가 저 PM을 시작하기 전에 친정 엄마랑 남편한테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나 여기서 집중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1년만 도와달라. 정말 1년만 좀 우리 애들 맨날은 아니지만 좀 픽업 내가 부탁할 때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부탁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구였나? 어떤 BA 때 제가 인정식 받은 사진입니다. 2달 만에 제가 EVP 달성을 하고 액티바이즈 30통을 한 달 만에 다 썼어요. PT를 가려고. 그랬더니 PT가 되더라고요. 네. PM은요, 어제도 PT 인정식 받으신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거 보면은 제품이 일하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액티바이즈 많이 먹이시면 돼요. 많이 먹이면 한 달에 액티바이즈 30통 써보세요. PT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14만 포인트 PT를 마감을 합니다. 3개월 만에 PT 마감을 하고, 이때도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가 이제 대구 BA 있던 것 같아요. 대구 BA 때 가서 인정식 무대 올랐다가 이 커다란 풍선 꽃다발을 정소희 골장님이 주셔가지고 이고지고 정말 꽃다발을 이고지고 SRT 타고 서울로 올라왔었죠. 네.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이게 저는 제가 하면서 내가 돈을 얼마 버는지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일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돈이 뭐 수당이 언제인지 커미션이 얼마나 들어오지 그런 걸 계산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일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3개월까지.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저희가 IM이 되면은 트레이닝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본사 IM 트레이닝 때 저는 이제 PT직급으로 참석을 합니다. 이때 네 분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사업 IM 트레이닝에 참석을 했고요. 지금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차에 제가 SPT 달성을 했어요. 이제 27만 포인트로 제가 달성을 했는데 이때까지도 정신이 없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면 PM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월 만에 SPT 달성을 하고 이제 PT 인정식이 저의 첫 트립이었어요. 첫 트립이 저는 PT 인정식이었고 제가 SP 직급으로 PT 인정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호화로운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화로운 호텔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참 대우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PM의 스케일을 여기서 어제 김상현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PM을 정확하게 알려면 트립을 다녀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PT 인정식은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두바이를 목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한 달 만에 또 여행을 가서 제가 친정엄마한테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라스베가스 갈 때 이제 100만 원 들고 가고 독일 갈 때 또 100만 원 들고 가고 그냥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녀오면서 이제 선물 사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윈터 리더십에 이제 세 분의 파트너 사장님들 이제 다들 EVP로 참석을 했습니다. EVP 사장님 세 분과 이제 윈터 리더십 투어를 다녀왔고 예, 지금 굉장히 제가 제 자랑만 계속 줄줄이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독일 윈터 리더십을 갔을 때 에이펙 리더 미팅을 해요. 에이펙 리더 미팅은 PT 이상 직급을 달성을 하면 2번인가 달성을 하고 이제 3개월 동안의 직대 6명을 후원을 했을 때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놀랐던 게 에이펙 리더 미팅에 해강그룹 그룹장님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회사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가는 그룹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게 되면 그 해당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후원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 랭킹을 이제 매겨가지고
그 시상을 해주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에 한국 1등을 했어요. 한국 1위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부분에서는 2위를 하고 글로벌 1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대로 15명의 파트너 또는 이제 그 후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트립을 가서 가장 좋은 시간이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요 리더 미팅에 참여를 하게 되면 회장님의 직접적인 그 스폰서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이 리더 미팅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PT를 달성하시고 PT가 되신 분들은 에이펙 리더 미팅을 목표로 달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 베를린 무대에서 제가 그 한국 대표로 스피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이펙 리더 미팅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마라케시를 달성해서 원래 이제 마라케시 가신 분들은 마라케시에 참석을 했는데 저는 달성을 했는데 안 갔어요. 트립이 너무 많고 저희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바람에 제가 3월은 취소를 하고 안 갔는데 이제 한국에서 참여를 했고요. 에이펙 리더 미팅을 3번 연속으로 달성을 하게 되면 이제 리더 오브 엑설런스라는 이제 시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8월에 있는 에이펙 리더 미팅 때 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자랑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또 튼튼하게 팀을 키워나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딱 시작하자마자 제가 먼저 빠르게 해냈던 게 사업 설명이에요. 이 사업 설명은요, 사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 해도 끝낼 수가 있어요. 그 마음먹기에 따라 저는 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겠죠, 처음부터. 근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STP, 데몬, 보상을 풀 수 있을 정도 그 연습은 하루 빡세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상 플랜을 정말 잘 맛깔나게 잘 풀기 위해서 처음부터 되게 열심히 그 연습을 했어요. 보상 플랜 강의 보면서 공부하고 그다음 첫 후원 미팅이었어요. 전 첫 후원 미팅이 트레이닝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당 스폰서님이 이제 저희 첫 파트너 윤이나 사장님 후원 미팅에 와주셨을 때 여기 보시면은 저는 메모를 다 했어요.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멘트를 시작하시고 사업설명 STP를 어떤 순서로 하시는지 그거를 제가 멘트를 다 받아 적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황당 스폰서님이 이게 너무 놀랍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당연한 우리가 일을 배워야지 또 할 수 있잖아요. 나가서 누군가를 가르쳐주려면 내가 잘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당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상 파트너 사장님들 후원을 나가보면요. 옆에서 핸드폰 하시는 분, 전화받으러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은 네트워크 경력자가 아니에요. 근데 경력만 따지고 보면 제가 경력이 더 길잖아요. 10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스폰서님이 PM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전 다 수용을 했어요. 아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 근데요 제가 10년 해봤는데 네트워크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게 아니라요. 아 근데요 이런 말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 빨리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네트워크 경력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해봤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기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셔야 돼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본질은 같지만 PM이라는 회사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맞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임했습니다. 그래서 첫 후원 미팅을 보고 그 뒤로는 저는 혼자 달렸어요. 스폰서님이랑 언제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2대1 미팅을 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사람을 만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차피 내 사업이고 저는 제 존재감이 흐려지는 게 너무 싫어요. 비즈니스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프로스펙트를 만들어 갔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내 스폰서님 팔로우 한다?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팔로우를 먼저 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저는 그 내 존재감이 흐려지는 게 싫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할 수 있었던 이유, 복장이라든지 호칭 이런 것들을 바로 바꿨어요. 제가 있었던 도스키는요, 밀레니얼 그 사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장 자체가 좀 프리했어요. 캐주얼 룩도 많았었고, 막 비즈니스 가는데 크롭티에 막 이렇게 입고 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 그런 의상을 입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다들 비즈니스 정장을 입으시고 사업가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저한테 정장 입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그냥 여기 분위기를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호칭도 그래요. 뉴스킨에서는요, 그냥 스폰서님도 다 그냥 사장님, 그룹장님도 사장님, 그냥 서로 사장님 불렀는데 여기는 또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냥 눈치껏 그룹장님이라고 하고 스폰서님이라고 하고 하시길래 그냥 저도 그냥 바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습관이 아니에요. 생각이거든요. 습관이 아니라 생각만 바꾸면 바로 호칭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바꿨고, 그리고 신발도 운동화도 신을 수 있죠. 근데 발 아프죠. 근데 발 아파야 돼요. 비즈니스 하는데 불편해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하면 사업 성장이 없어요. 발 아프죠. 물집 나도 그냥 저는 이렇게 딱 힐 신고 가요. 저 키 크잖아요. 제가 170이거든요. 단화 신어도 되는데 저는 항상 힐을 신어요. 이게 딱 신었을 때 내 자신감도 올라가고 내가 딱 미팅 나갔을 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봐줘야 네, 그 이제 좀 느낌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항상 구두를 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행동했어요. 저도 PM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여기 왼쪽에 그 보상품 노트 보시면 되게 좀 헐렁하죠.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말이 잘 안 나가지만 그래도 그냥 했어요. 근데요, 그냥 내가 개떡같이만 해도요,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기세로 하는 거고, 이건 내 에너지와 내 비전, 내가 이 뚜껑 열린 나의 열정을 보여주면 리프팅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한 거죠. 그리고 그 액티바이저 먹였는데 플러스 반응이 안 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다시 한 잔 더 먹이고, 그리고 모르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그거는 저는 이제 시작해가지고 잘 모르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내일 연락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언제 완벽해지기를 기다립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완벽해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있는 안에서 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배우는 게 되게 많았어요. 만나서 이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으면 그게 공부가 되잖아요. 다음에 만났을 때 이 질문이 들어오면 더 이제 현명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앉아서만 공부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달리면서 현장에서 공부하는 타입이어가지고 PM도 좀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스템 플러그인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저는 수요센터, 랠리, 준미팅 이런 시스템에 모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참석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강의장에 갔을 때 앞자리에 가서 메모를 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옆에 파트너가 있는데도 막 핸드폰 보고 막 그래요. 저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복제돼요. 내가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내 파트너도 우리 스폰서님 핸드폰 보고 있네. 자기 파트너 또 누군가 왔을 때 또 핸드폰 봐요, 그냥. 그게 복제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PT 갔을 때까지도 그냥 앉아서 계속 메모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런 식으로 강의에 집중을 하면서 저는 참여를 했습니다. 내가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잘했던 거는 초대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초대하고 애프터 하면서 클로징하고, 초대 애프터 클로징을 한 3개월 동안 계속 하니까 레버리지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애프터를 저는 한 사람이니까 이제 스폰서님들한테 미리 이제 예약을 해놓는 거죠. 스폰서님 저 이번 애프터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수유센터 가면 1층 베스킨라빈스예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어떤 날은 거기에 모든 사람이 제일 초대사였던 날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벅차더라고요. 와, 나 이거 몇 개월 더 하면 나 진짜 나 큰일 나겠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길은 시스템 초대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비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여기 초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요, 제 친구들 만나잖아요. 제가 여기 PM에서나 SPG 친구들 만나면 그냥 같이 놀던 친구예요. 저를 그렇게 막 멋있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오히려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박한수나 뭔데 뭐 강의하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 와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활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요, 저는 개인보다 그룹과 팀을 우선적으로 항상 생각을 했어요. 크게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국민들이 잘 살잖아요. 그 PM 코리아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거고요. 해경그룹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라는 거를 저는 명확히 이해하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 뉴스킨에 있었을 때 되게 작은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그룹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늘 답답했었어요. 뭔가 해소되지 않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올 때는 정말 좋은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강그룹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다. 내 형제라인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다. 왜냐면 내가 왔는데 나만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쟤니까 잘 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진짜 저거 잘 되나 봐. 해강그룹 진짜 다 돈 버나 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모두가 선순환이 되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룹과 팀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업라인들과 이제 항상 소통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급을 SP까지 갔을 때도 저는 이제 미팅 나가기 전에 황대한 스폰서님한테 미리 먼저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 내일 이런 분 만나는데요. 혹시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말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변한 스폰서님한테도 물어보고 막 정소영 그룹장님한테도 물어봐요. 그러면 물론 안 물어보고 저 혼자 나가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나갈 때는 내가 한 명이 나간다면 내가 물어보고 갔을 때는 4명이 나가는 기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조언도 받고 그거를 다 안고 가니까 더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다녀왔을 때도 그 결과 보고를 정했어요. 저 어제 이분 만났는데요. 이러이러 해가지고 클로징 돼서 매니저 패스했어요. 또는 이러이러 했는데 이분이 사업을 안 한대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폰서님 후원 미팅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연결을 했어요. 저는 첫 미팅은 그냥 일단 제가 무조건 했어요. 첫 미팅부터 후원 요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해보고 안 되면 스폰서님한테 후원 요청을 하거나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통을 많이 했었던 게 제 사업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잘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부족하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더 성장해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믿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하면은 다 잘할 수 있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또 자영업처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레버리지가 나고 복제가 되어서 확장이 되어 나가려면 나같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위임을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거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사장님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해주실래요? 이런 부탁을 좀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내가 해경그룹에 그리고 우리 피움방에 뭔가 주된 그런 사업자로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이제 믿고 의지하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좋은 에너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4월에 피움방 안에서만 해다방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매니저를 24명이서 다 같이 했었어요. 24명을 제가 해가지고 시간표를 짜서 다 같이 매니저를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결과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들이 끈끈해지니까 여기서 결과가 너무 좋은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매니저를 해보니까 그동안 매니저 해주셨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알게 되고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해강그룹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임이라든지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시작하자마자 했던 게 저는 이거였어요. 목표 설정. 매일매일 계보도를 그렸습니다. 이 왼쪽 거는 시작하자마자 그렸던 계보도고 오른쪽 거는 이제 최근에 그린 건데요. 왼쪽에서 제가 이름 적어놓은 사람들 중에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 명단자를 적어놨잖아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첫 달에 제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전 포인트를 계산을 다 했어요. 무조건 오토시 풀셋이었기 때문에 오토시만 전달하는 거는 내 사업에 있을 수가 없다. 전 오토시 풀셋이었어요. 그 씨앗을 뿌려놔야 거기서 뻗어나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토시 풀셋이면 603포인트니까 그럼 몇 명이 필요하네? 그럼 이렇게 해서 뭐 3명씩 4명씩 이 사람 그 파트너의 명단까지 생각해서 그 뒤에 포인트를 뭐 1포인트, 2포인트까지 다 계산을 해서 직급 도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 직급 도전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계보도를 짜서 진행을 했었고 이게 그냥 내가 머릿속에 막연히 생각할 때랑 직접 이렇게 적어볼 때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직급 도전을 할 때 했었고 그 다음에 트립 목표 그리고 프로모션 매달 저희 BA 프로모션 있잖아요. 액션팩이라든지 액티바이즈 이런 강력한 프로모션이 있을 때는 무조건 승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모션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전 제시 파트너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저는 비전 제시라고 생각하거든요. PM에 대해서 내가 비전을 제시하려면 내가 일단은 PM에 대한 비전을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누구나 하고 계실 거예요. 유주톡 데모. 저도 이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을 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딜 가든지 저희 저 데모 가방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커피 실험은 하는데 오메가 실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거는 MTC를 아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 사업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오메가 실험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커피 실험은 차라리 안 해도 돼요. 근데 오메가 실험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대본하실 때. 그래서 이 커피 실험, 오메가 실험, 유주톡 데모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했었고 이 경우의 수를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라고 누굴 만나든지 간에 무조건 다 패스가 되고 오토십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저도 실패한 미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이 사람이 왜 안 했을까? 이 사람이 분명히 할 것 같았는데 왜 가입을 안 하지? 그 다음날 또 이제 연락해보고 이런 과정을 저도 많이 겪은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를 많이 늘렸던 거죠. 기본에 충실해서 유주톡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 1비 하지 말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저는 감정 기복이 이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좋아도 그냥 이 정도고요. 크게 기분 나쁜 것도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누군가가 서운하게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좀 기분이 나쁘지만 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파트너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고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스폰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너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1위 1비 하지 마세요. 이 사업을 하루 이틀 하다 그만두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오랫동안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인 건데
지나고 보면 정말 전과 같은 작은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주어졌을 때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담대하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10년 동안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잘 나가는 그룹이 한순간에 폭삭 망하는 것도 봤고요. 정말 저 팀은 왜 저렇게 성장이 안 돼? 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그룹이 어느 순간 폭발하는 그룹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파트너 사람들도 지금 막 잘 되는 분들도 있죠. 그래도 너무 잘 돼도 들뜨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해요. 그리고 안 되더라도 기죽지 말라. 지금은 안 되지만 1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이 PM 사업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사업을 하면서 늘 행복하진 않아요. 저도 열받고 화나고 힘들 때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표출하지 않는 거, 조금 성숙하게 사업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직대로 100명을 가입을 시켰더라고요. 101명이 가입했어요. 근데 어제 김상현 팀장님이 직대를 많이 늘리는 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많이 만들어놔야 거기서 보석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5명 만들었는데 거기 5명이 다 보석일 수는 없거든요. 일단 내가 먹이고 해서 저 100명은 다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소비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패스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파트너가 아니에요. 패스를 해도 그 제품 만드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우의 수를 늘리는 거. 그래서 제가 101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제 산하에는 이제 어제 보니까 2,050여 명이 또 됐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이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PM은.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작년 6월 사업자로 시작을 했는데 11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그 레버리지가 일어났다는 게 이건 PM이기 때문에 심플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확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분당에 살고 있거든요. 저는 분당에 있지만 전국에 미국에도 있고 이렇게 파트너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변하는 스포너님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너무 중국 파트너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최근에 제가 중국에서 귀화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또 PM을 하니까 제가 이 글로벌 사업에도 눈을 뜨고 그런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1년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정말 불과 1년 전에는 지금의 오늘의 저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후년에는 5년 뒤에는 정말 앞날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네, 제가요 10년 동안 스킨 하면서요 늘 환급을 받았어요. 늘 환급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신지 아시죠? 네, 제가 스킨 하면서 많이 벌 때는 1,500, 1,000만 원 2번 딱 그렇게 받아봤고 7, 800을 한 1, 2년 정도 벌었고 보통은 한 300, 평균이 3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하면 좀 너무 좋은 거예요. 환급을 해주니까 1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씩 환급 받으니까. 근데 올해는요 제가 세금을 처음으로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제가 내게 됐다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제가 작년에 1월부터 5월까지는 뉴스킨을 했고요. 6월부터 12월까지는 PM을 했어요. 딱 절반이잖아요. 근데 1월부터 5월까지는요. 1,100만 원 벌었어요. 뭐 200원 언저리 받았겠죠. 이때 제가 거의 일을 안 했거든요. 열정도 없고 막 이걸 할까 말까 막 그만두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요거를 놓지 못해서 제가 고민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한 달 만에 복구가 되는 거를. 근데 6개월 만에 제가 1억 2천을 넘게 번 거죠. 근데 저는 도구를 바꿨을 뿐인데
10배 손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도구를 바꿨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PM이 가끔 어떤 분은 PM은 쉽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PM 쉽지 않아요. PM 쉽지 않아요. 심플한 건 맞는데요. 쉽지 않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단순히 보상을 잘 풀고 STP를 잘한다고 해서 사업을 또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 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10년 동안 네트워크를 했지만 내 뼛속 깊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깊이 들어온 거는 네트워크를 시작하고 한 4년차 됐을 때였어요. 4년차 됐을 때 이거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오히려 네트워크 너무 쉬운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10년 전에 시작할 때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인간관계도 얽혀있고 배려와 겸손과 정말 우리 그룹장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그 성님의 리더십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종합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시면 정말 저는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1개월 동안 하면서 막 이렇게 처음에 4개월 만에 SPT를 달성했다고 해서 막 들떠서 막 뭐 소리 지르고 이러질 않았어요. 전 늘 불안했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나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늘 경계하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내가 더 잘해야지 막 멋있게 뭔가를 사업을 해야지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좀 그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파트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서운하지 않게 해야겠다.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서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무스킨 할 때. 그래서 그런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좀 모두를 아우를 수 있게 좀 그런 부분을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제 끝났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워야 담을 수 있다. 버려야 채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제 PM을 만나기 전에 아마 전직에서 정말 막 멋있게 또 뭐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도 한번 해보셨고 이런 소위 날고 기고 멋진 인생을 사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다 버리고 오셔야지 여기서 더 크게 성장하실 수 있어요. PM은 한계가 없이 나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너무 멋있는 비즈니스잖아요. 근데요, 나의 그런 말로만 겸손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시면 여기서 정말 크게 비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 제가 작년에 정소진 그룹장님을 5월 말에 만났을 때 제가 정소진 그룹장님한테 커미션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팩트가 중요해요. 팩트가 있어야지, 실체가 있어야지 그런 허황된 것만 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때 정소진 그룹장님이 보여줬던 커미션이 1,80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2배가 넘잖아요, 2배가. 그래서 저의 1년 뒤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리고 지금 시작한 파트너 사람들의 1년 뒤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앞으로도 제가 뭔가를 더 잘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담대하게 들뜨지 않고 안 될 때도 기죽지 않고 안 될 때도 언젠간 잘 되는 날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내 페이스대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아마 여기서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 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많은 것을 담아가도 집에 가자마자 그냥 이불 덮고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가자마자 배운 가방 들고 뛰쳐나갈 수도 있죠. 그거는 모든 것들 저는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른 선택, 옳은 선택, 그다음에 미래를 원한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